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앤서들의 이야기, 아트앤쉐어링에서 문화예술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만담의 앤서들의 수다입니다. 저희 이번 10월에는 이제 MC를 제가 맡게 됐는데요. 저는 공들이 아케 팀장을 맡고 있는 정미랑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10월 주제는 진정한 사랑에 대하여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이제 문화예술 작품이 굉장히 궁금하고 어떤 작품 사랑을 발견하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소개 먼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트앤쉐어링 공연예술팀 공들이의 총괄기획 맡고 있는 최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켓 마케팅팀 이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 사랑에 대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진정한 사랑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딱 처음 들었을 때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사랑의 정의를 내려보았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가 중에 프랑스 철학가인 롤랑 바르트가 쓴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은 사랑에 대한 단어를 여러 가지 산문으로 엮어둔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다정함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보살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다정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제 사랑을 할 때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내가 사랑한다라고 느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다정하게 대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다정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저의 작품을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아주 제목부터 표지부터 사랑스러운 더 셜리 클럽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은 이제 설희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학생이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책인데, 이 설희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유사한 셜리라는 이름으로 영어 이름을 짓게 돼요. 근데 이 셜리라는 이름은 1970년도 이전에 많이 사용하던 이름이고, 이제 한국 이름으로 굳이 이제 뭐 변환을 해보자면 이제 숫자 같은 이름이라서 이제 요즘 아이들은 쓰지 않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놀림도 많이 받는데, 이 셜리가 호주의 한 페스티벌에서 어떤 행진을 하는 클럽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더 셜리 클럽이었고, 셜리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들이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행진을 보고 셜리가 저도 셜리예요 이렇게 해서 그 모임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셜리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 사람들의 목소리를 색깔로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보라색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 셜리 클럽에 S라는 사람이 보라색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셜리랑도 사랑에 빠지고 이 셜리 클럽에 들어가서 이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클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하고 뭔가 본능적인 감정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단순히 이름이 셜리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뭔가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셜리에게 주는 다정함이 또 이 셜리가 다른 셜리를 만났을 때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 책이 인상이 깊었어요. 뭔가 이 따뜻함과 다정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책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랑 잘 부합하는 것 같아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소리를 색깔로 표현하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약간 나의 목소리가 어떤 색깔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었어가지고, 근데 목소리를 색깔로 규정을 하는데 또 내가 보라색 목소리를 사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도 좀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지 못한 사고라서. 책에서도 그 셜리는 여러 사람이 목소리가 한데 뭉쳐져 있으면 검은색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보라색 목소리만 듣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뭔가 목소리를 색깔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귀여운 소설이죠. 저는 셜리가 셜리여서 사랑받는 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가 셜리야? 그러면 사랑해줄게 라는 게 낭만적이기도 하고 꿈꾸는 사랑의 형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딱 읽으면서 사랑이 되게 가볍다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의미로 가볍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제가 여기에 표시를 해왔는데 너무 공유를 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주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극미량의 사랑으로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되게 사실 여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누군가가 건네는 목적이 없는 다정함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랑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지훈님이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먼저 들어볼까 해요. 사실 저는 사랑을 정의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유가 뭐 사랑이 복잡하고 사랑이 되게 숭고하고 그런 이유보다는 저는 사랑이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정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사실 사랑은 형체도 없고 객관적인 지표도 없으며 그리고 모두에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무성애자도 있고 동성애자도 있고 이성애자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가 있지만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그리고 그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면 사실 사랑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에 대한 믿음을 없애버리고 없앤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사실 사랑은 형체도 없고 허상이지만 상실은 있거든요. 그 상실에 대한 아픔은 저처럼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상실에 대한 방어로는 그냥 사랑은 없는 거고 그냥 잠깐 스쳐갔다 오는 바람 같은 거고 그냥 있어도 되는 거고 없어도 되는 거고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오히려 사랑에 대한 상실을 예방하고 그 아픔을 좀 미리 방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사랑을 사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저는 세상은 굉장히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게 전 너무 재밌어요. 사실 정말 회의적인,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좀 부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꼭 되게 네거티브한 사고를 가지고자 노력하는 건 아니지만 전 늘 최악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좌절이 없어요. 저는 상실하고 싶지 않고 좌절하고 싶지 않고 무너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늘 최악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고 그냥 만약에 최악의 정말 경우의 수가 현실로 나타나더라도 뭐 예상해온 바니까 얼른 해결하자. 이 얼른 이야기를 이거를 들으니까 지훈님에게 사랑을 알게 해준 작품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요. 저에게 사랑을 알게 해준 작품. 사랑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믿음을 준 작품이 있어요. 그래 이런 게 사랑이라면 있을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볼 수 있겠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보고 있고 초연부터 늘 보고 있는 작품인데 그 뮤지컬 하데스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그 브로드웨이 작품이고요. 되게 뭐 오페라 유령이나 캣츠처럼 되게 오래된 스테디셀러 작품이 아니라 굉장히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코로나 때 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을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연을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한국에서 21년도에 이제 초연 작품으로 들어온 건데 이 작품이 일단 신화를 소재로 합니다. 하데스타운이라는 이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들으세요? 그리스 로마시나. 그렇죠. 그 하데스가 떠오르죠. 맞아요. 그 하데스가 소재인데 대신에 그 중세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걸 되게 현대식으로 풀어냈어요. 그래서 무대 구성도 굉장히 단촐한 무대로 돼 있는데 재즈바에 온 것처럼 객석에서도 느낄 수 있거든요. 무대가 원형 무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밴드 세션도 보통 오케스트라 피트 밑에 있잖아요. 대극장의 경우는 다 위로 올라가 있고 세션이 한 6명? 드럼 뒤에까지 해서 7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되게 단촐한 구성이죠. 대극장 치고는.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 되게 나는 신화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현대적인 구성에 막 무대에는 철골과 파이프, 콘크리트 벽이 되어 있어요. 되게 흥미롭죠. 그래서
근데 또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담은 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로만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대체 무슨 극이야? 이게 뭘 뜻하는 극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호불호도 많이 갈리는 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희망과 혁명, 봄처럼 돌아오는 사랑의 기억을 노래하는 극입니다. 하데스의 부인이 누군지 아시죠? 페르세포네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메테르의 딸이자 이제 여름과 겨울을 구분하는 이제 신인데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지상에 있으면 봄이 오고 여름의 풍족함을 느꼈다가 이제 가을까지 추수가 마치면 추워질 때쯤 페르세포네가 다시 지하로 돌아가죠. 그래서 겨울이 찾아오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꽃과 나무를 볼 수 없고 식품도 없고 바람 돌풍이 불어서 너무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인간들은 굉장히 고통하죠. 이제 그 둘의 사랑 이야기를 사실 주제로 해요. 하데스와 페르세포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데스가 예를 들어서 페르세포네를 너무 보고 싶어하고 페르세포네가 지하에도 오래 있었기를 바랬다면 봄과 여름이 굉장히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을과 겨울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사계절의 소멸도 말합니다. 그리고 하데스 타운이잖아요. 이제 하데스의 지하 광산을 꾸며놓은 거예요. 그 망자가 된 그들을 노동자로 씁니다. 그래서 그냥 죽은 자들이니까 끊임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 노동의 현장에서. 하데스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노동과 자본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담은 메시지가 굉장히 많죠. 정말 그래서 이 메시지가. 극은 정말 여러 번 볼수록 발견되는 게 정말 다 다른 극이에요. 루프 극이거든요. 계속 돌아오는 극이기 때문에 여러 번 보게 되면 내가 그 루프 속에 함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다시 노래하고 노래를 시작하는 것이 그 극의 킬링 메시지예요. 그럼 지훈님이 생각했을 때 이 극에서 가장 뭔가 사랑을 이해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극을 되게 아까 제가 되게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감정과 감성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창작에는 사실 그런 어떤 감성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남들이 느낄 수 없는 감성. 전 그게 없는 사람이라서 되게 구조 분석적으로 그걸 바라보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데스타운이 말해주는 사랑은 사실 되게 미련하거든요. 왜냐면 찢기고 배신당하고 좌절하고 상실하고 계속해서 겪는 고통과 아픔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다시 노래하는 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래를 시작하고 다시 돌아올 봄을 기다리는 거죠. 저에게는 처음에는 이런 미련한 사랑이 저렇게 미련할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사실 초연극을 볼 때는 신들의 사랑에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인간들의 아픔이 먼저 느껴졌어요. 자기들의 권태기를 극복하고자 인간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사랑은 이기적인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미련하고 반복적인 사랑이 되려 사랑을 합리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은 사실 모순적이잖아요. 없는데 상실은 있고 그쵸. 느낄 수 없지만 누군가는 느끼고 그래서 저는 하데스타운이 이 모순적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이 모순과 허상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서 그 꽃 한 송, 사랑 한 조각을 피워내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극을 보면서 제가 사랑을 생각하는 형태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 이런 게 사랑이라면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겠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 꽃을 피워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훈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사랑에 대한 정의랑 너무 잘 맞는 맞아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평소에도 지훈님이랑 대화를 많이 하지만 정말 사랑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반대인데 항상 새로운 시각을 보여줘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대화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정말 재밌네요. 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러면은 이제 윤경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윤경님이 정의하는 사랑은 어떤 건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정의하는다기보단 느끼는 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닮아가고 저는 사실 사랑이 많은 편이라 생각을 하는데 전 제 친구들도 되게 사랑하거든요. 전 정말 주변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말투를 닮아간다든지 뭐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왕창 하시는데 저도 음식만 했다 하면 한솥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제가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다는 걸 여실히 느끼게 해주는 지점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닮아감을 드러낼 수 있는 작가가 누가 있을까 하다 저는 이제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런 사탕 작업을 하신 분이에요. 정말 79kg 정도의 사탕을 바닥에 깔아놓은 작업인데요. 이분은 이제 쿠바의 비주얼 아티스트로서 이제 동성애자시죠. 네, 동성애자시고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이 에이즈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79kg만큼의 사탕을 이제 갤러리에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이제 가져가라고 두고 다음날 다시 와서 그 사탕을 채워놓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뭔가 이렇게 닮아갈 수 있는 건 전파되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그게 이 사탕을 전달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업 외에도 또 다른 작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완벽한 연인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시계가 똑같이 1분 초까지 10분 초가 더 똑같이 흐르고 있는 똑같은 모양의 시계가 있어요. 아침마다 갤러리스트가 와서 그 건전지를 갈아서 똑같은 시간으로 맞춰놓는데요. 그러면 정말 그 형상이 기묘하게 보여요. 왜냐면 시계가 절대 같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초까지 똑같이 돌아가지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그 시계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뭔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떠나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표현하면서도 나는 그 사람과 같은 시간을 달리고 싶다라는 마음도 전 느껴졌던 것 같고 얼마나 사랑하면 그 사람과 똑같아지고 싶어 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뭐 건전지를 갈아준다던가 뭔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없으면 또 지탱해 나갈 수도 없는 것도 현실적인 사랑의 형태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다양한 전파의 형태를 보여주는 작가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흥미롭네요. 시계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누군가 어떤 사랑을 할 때 그 사람과 닮아간다는 게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가거든요. 그 사람의 취미나 혹은 뭐 행동이나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데 그걸 되게 전시적으로 잘 보여준 작품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너무 흥미진진한 작품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시계 말 딱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시계가 스스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제 외부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개입이 되지만 저는 닮아간다도 있지만 맞춰간다는 느낌도 받은 것 같아요.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더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인 게 꼭 그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모든 삶에 있어서 저는 제가 1번이고 상대도 사실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맞춰주고 싶잖아요. 저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싶고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 하고자 하는 방향, 나아가고 싶은 곳에 같이 가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고 넘어진다면 잡아주고 싶고 기우뚱한다면 지탱해주고 싶고 그래서 시계가 같이 흘러가는 것도 그 사람의 시간에 내 거를 이제 희생을 하면서 시계를 바꿔놓더라도 초침을 다시 되돌려 놓더라도 맞춰간다라는 느낌을 방금 받은 것 같아요. 낭만적이에요. 약간 지금 그 오열하는 F참 가서 좀 감동받아가지고 너무 좋네요. 사랑은 되게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 이제 이렇게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되게 여러 작품 속에서 사실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봤잖아요. 뭐 문학도 있고 전시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그래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려진 사랑 이야기가 뭔가 서로한테 더 감명 깊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은 우리 안에는 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없을 수도 있고 그치만 존재하진 않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볼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사랑이 더 자리를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게스트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앤서들의 수다였습니다.